네.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에서 이제 급여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 나온 것이 이제 국가가 복지를 담당해야 하는, 이게 국가가 이제 급여를 줘야 되는 이유를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이제 가치적인 이유죠. 어떤 가치적인 이유로 서비스를 줘야 되냐. 첫 번째 이제 평등을 추구해야 되겠고, 사회적인 적절성을 달성하고, 자, 물품 평등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복지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같이 다 잘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어떤 이제 평등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자, 이것이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적절성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족한 점이 없게끔 하는 물품 평등의 실현,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가치적인 이유가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죠. 자, 사회복지 재화의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공공재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합해 지원을 안 해도 다 프리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우리가 이제 그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겠죠. 우리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통제에 의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모두가 누리면서 하시는 거죠. 이것도 뭐 하나의 이제 공공재적인 성격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공공재는 이제 공익을 위한 재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비배제, 배태성이 있고, 비경합성이다.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경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는 마시고 누구는 못 마시는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경제에 맡겨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생산된 공공재를 공짜로 소비하게 되는 이제 무임승차 현상도 발생하게 되겠죠. 쉽게 어떤 가로수를 주택가에 나무를 여러 가지 많이 심어 놓고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변을 파괴하면, 예를 들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그렇지 못한 가구는 상대적으로 그 건너편에 있는 가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무임승차가 되겠죠. 이제 비교적으로 치면 과실수를 심었는데 과실수가 담장을 밖으로 넘어와 가지고 담장 밖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런 것도 하나의 무임승차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 공공재는 정부가 강제성을 가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에 있어서 재화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경제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불완전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은 이제 완전한 정보를 갖는데 한계가 되겠죠. 이것이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 나타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 이제 중고 자동차 시장을 가는데, 자동차를 사러 가는 사람은 그 중고 자동차의 형태가 어떤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죠. 자, 이런 것은 뭐예요? 불완전한 정보가 되겠죠. 한 사람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제 보험 가입자와 보험을 가입한 후 그 보험회사가 이 사람들 일일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입자가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현상이 도덕적 해이죠. 쉽게 뭐 이제 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역선택이라는 것은 위험 발생 확률이 이제 높은 거죠. 여기 이제 예를 고혈압 당뇨 환자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가 높아지고 만약에 위험 분산이 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는 더 높아지게 되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외부 효과는 국가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그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외부 효과도 이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이제 외부 효과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제 과손에 과실이 잘 열리기 위해서는 이제 벌이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튼실한 열매를 맺겠죠. 근데 벌은 벌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꽃을 통해서 하고 과손 가수주는 벌을 통해서 더 아주 튼실한 과일 열매를 맞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이다. 이제 위험 발생은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시장에서 이런 것을 보장할 경우에 이제 재정 문제가 초래다. 자, 사회적 위험이 막대한 그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과연 민간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일이죠. 재정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 노인의 경우 뭐 노령이나 실업, 질병, 사망 등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상호 연관되어서 일어나는데 자, 이것을 민간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냐 아닌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죠. 자, 큰 규모로 공급한 것이 단위당 운영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즉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영원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예요? 국가의 자본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제 할당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귀속적 욕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모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아니면 65세 이상 되면 65세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해당 그 내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서비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상이라는 것은 사회보험 가입자나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이런 이제 범주적 할당이 되는 거죠. 사회보험 가입자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죠. 이건 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진단적인 차등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장애인이나 개인 기초수급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사를 하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은 뭐야? 하나의 이제 진단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 조사를 통해서 공공부조 수급자나 장애 수당 및 장애 아동 부양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급자 선별주의를 선택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사회복지 정책 이런 제도로서 이제 급여 체계를 접으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증서 이렇게 있죠. 현금급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현금으로 주는 거고 현물은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서라는 건 뭐예요? 어떤 쿠폰, 이용권, 흔히 우리가 이제 바우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우처 제도도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회라는 게 있죠. 농어촌 학생이나 어떤 특례 입학 이런 무예 기회를 주는 거죠. 서비스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가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력이라는 것은 자, 정책 결정에 대한 권력, 뭐 사회보장위원회의 수습자 대표 등. 그랬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이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